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지난 8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22년도 중국어 교사 선발 TO 확대를 건의한다, 이런 제목을 단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인은 각 시도 교육청이 발표한 2022년도 중등교원,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선발 예정 공고에 따르면 내년도 중국어 과목 교사의 전체 선발 인원이 0명으로 제로로 발표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997년 중국어 교사 선발이 시작된 이래 중국어 교사를 단 한 명도 선발하지 않은 해는 없었다 그랬습니다. 2020년도에는 43명, 그리고 2021년에는 33명을 뽑았는데 내년에는 단 한 명도 뽑지 않는다. 이건 24년 만에 처음이라 썼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어 학습은 필수라고 했었고요. 미래에는 중국어가 대세라는 말들까지 나왔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걸까요? 한마디로 요즘 10대 학생들이 중국어를 철저하게 기피하고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이 거의 없다는 거죠. 중국어가 일본어, 프랑스어 등하고 함께 선택 수강이 가능한 제2 외국어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이제 중국어 교사 채용 자체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는 요즘 10대들이 한자 자체를 매우 어려워하고, 또한 이 성조, 그러니까 음의 높낮이라든지 간 자체를 낯설어하는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숫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내신 성적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들 말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10대 학생들이 중국어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사회 정서로 굳어진 반중 정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옳을 겁니다. 최근에 SBS 드라마 조선 구마사 사태를 비롯해 가지고 알몸 김치 사건, 그리고 연예인들에 대한 국뽕식 대응, 또 더불어 이 사드 보복으로 인한 한류 교류 차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게 만들었고, 이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중국어를 배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젊은 학생들조차도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어에 대한 관심조차 갖지 않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어 강습 열풍이 불었고, 또 중국 여행이 1순위로 올랐던 때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에 중국 어학원 등의 이런 중국어 교육 업계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8월 25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시카고 카운슬 국제문제협의회 CCGA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한국과 미국,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들 세 개 나라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60%, 미국인의 67%는 중국이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대신하려 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한국에서 8%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런 수치는 미국의 12%, 일본의 17%보다 더 낮았습니다. 이건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만큼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서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뜻이 없다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한미일 세 개 나라 국민은 또한 안보 분야는 물론이고 경제 분야에서도 중국을 동반자보다는 위협하는 경쟁자로 봤습니다. 안보 분야에서 중국을 경쟁자로 인식한다는 응답은 한국인 83%, 미국인 78%, 일본인 88%였고요. 경제 분야에서 중국이 경쟁자라는 답변 역시 한국은 60%, 미국 67%, 일본 73%였습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인 뉴욕타임스도 지난 8월 20일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일본보다 중국을 더 싫어한다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기사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좌우할 여러 이슈들이 있지만 최근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등장했는데 그것이 바로 반중 정서라고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어서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유지를 우선순위로 두는 것과는 달리 이 젊은 유권자들은 중국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런 반중 정서는 이미 반일 감정을 넘어섰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특히 최근 시사인이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면서 응답자 1000명 중에서 58% 이상이 중국을 악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불과 4.5%만이 중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강화되고 있지만 이 지난해 퓨 리서치 센터가 조사한 14개 나라 대상 조사에서 젊은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높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즈는 그동안 젊은 세대들이 전통적으로 진보 쪽에 투표를 했지만 밀레니얼 세대는 이런 패턴을 깨고 스윙보터, 그러니까 스윙 유권자로서 변모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깡패처럼 행동하는 반면 우리 정부가 너무 굽신거리는 모습을 볼 때 좌절감을 느낀다 하는 20대 유권자의 발언도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젊은 유권자들의 반중 정서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30대의 이준석 대표가 홍콩과 신장 유구르 지역에서의 중국의 잔인함에 맞서 싸울 것이라 말했다. 이런 내용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향은 중노년층이 중국 문화를 존중하는 경향과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뉴욕타임스는 기사를 썼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에 중국의 대외 정책이 강력해지고 중국의 권위주의를 자유주의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확대됐다 그러면서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처리, 남중국해의 팽창주의, 정기적으로 서울을 뒤덮는 미세먼지 오염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반중 정서는 이미 세계적 흐름이 됐죠.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인 휴 리서치 센터가 전 세계의 17개 나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북미, 유럽, 아시아의 성인 약 19,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가지고 지난 6월 30일 발표한 결과 보고서가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그리스와 싱가포르 같은 두 나라를 제외하고 미국, 캐나다를 비롯해가지고 유럽 8개국, 그리고 한국, 일본, 호주 같은 아시아 5개 나라를 포함해서 14개, 15개 나라에서 반중 정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좋지 않은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무려 88%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77%였습니다. 미주 대륙의 미국은 76%, 캐나다는 73%였고요. 유럽 대륙에서는 스웨덴이 8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네덜란드 72, 독일 71, 벨기에 67, 프랑스 66, 영국 63, 이탈리아 60, 스페인 56% 순이었습니다. 유럽 대륙의 중국에 대한 부정평가 평균은 66%였습니다. 특히 퓨 리서치는 그동안 중국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꾸준히 해왔었는데 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아주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경향은 조사 대상 국가들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지난 2002년에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불과 32%였는데 이 수치가 2007년 들어가지고 42%로 올라갔고 2009년에 50%로 올라가더니 이 사드 보복 조치에 행해진 2017년 들어서는 60%로 급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급기야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반중국 이미지의 증가가 전 세계에서 고루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중국의 호전적인 전랑 외교하고도 관계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가 됐건 이 중국의 이미지는 갈수록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이것이 각 나라의 외교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 대한 평가입니다. 특히 중국과 같은 1인 독재 체제에서의 정부 수반에 대한 이미지는 곧바로 국가 이미지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합니다. 조사 결과는 한마디로 전 세계인들이 시진핑에 대해서 거의 신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17개 나라 평균 77%가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한 반면 불과 20%만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미국은 82%, 캐나다는 78%, 유럽은 76%, 아시아는 평균 78%였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아시아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84%가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퓨리서치가 이번에 발표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중국이 직면한 외교적 도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된 시점이 시진핑 주석이 권좌에 오른 시기부터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건 중국의 전랑 외교가 상당히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렇게 부정적인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곧바로 각 나라의 외교 정책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인 4명 중 3명 이상이 반중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반중 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곧바로 표와 연결되기 때문이죠. 이런 반중 정서의 확산에 대해서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의 송재인 교수는 세계 190개 나라 중에서 128개 나라가 중국을 제1교역 상대국으로 삼을 정도로 경제적 공생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경계하고 불신하고 심지어는 혐오하는 경향까지 보인다 그러면서 이건 단순한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니고 1949년 건국일에 지속되어 온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 인권 유린, 또 중국 중심적 패권주의, 배타적 진고이즘, 이 진고이즘이라는 것은 어느 사회 집단 내에 발생하는 다른 집단에 대한 적대적, 또 자기중심적 심리 상태를 일컫는 말인데요. 편협하고 맹목적인 애국주의를 말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에 주목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반중 정서를 확산시킨 굵직한 사건을 역선으로 꼽자면 코로나19 팬데믹, 1989년의天安門 대학살, 문혁식의 외교 참사, 또 한국전 파병, 그러니까 이른바 항미 원조 전쟁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들 수가 있겠죠. 결국 이런 반중 정서가 중국을 고립무원으로 만들고 있고 외교적으로 1978년 개혁 개방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반중 정서가 대세가 된 지금 유독 공정과 자유라는 키워드에 민감한 젊은 세대들의 반중 정서가 강화되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그러한 경향이 중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욕망까지 사라지게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의 MZ세대들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 같은 나라에게 더 이상 굽신거리면 안 된다라고 질타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도 이젠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기성세대들에게 묻는 겁니다. 김치를 파워차이라고 부르고 자기네들의 김치 종주국이라고 오게 되는 중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예 그런 중국인들과 상대하면 안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공정에 문화공정까지 일삼으면서 동네 조폭처럼 행세하는 시진핑과 중국 행태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혐오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것이 중국어 교사 선발 제로라는 시대적 현상을 낳은 겁니다. 이런 젊은 세대들의 의식을 기성세대들이 이젠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화려했던 중국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생겨나는 낙조를 동이 터오르는 새벽이라고 믿는 이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이야말로 친중 사대주의자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